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되었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말이죠, 헌법재판소에 투표자 수에 대한 검증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어떤 검증이냐면은 말이죠, 예를 들면은 서울 종로구에 총 투표하신 분이 투표 용지를 봤을 때 이제 1만 명이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1만 명이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보자. 그런 이제 검증 신청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부정선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투표수 그리고 투표한 사람 숫자가 틀리면은 무조건 부정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만 검증하면 되는데 부정선거가 맞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왜 기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헌법재판소는 말이죠, 지금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면은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헌법재판소는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대통령께서 선포하신 계엄이 정당했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말이죠,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검증을 기각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것처럼 4.10 총선, 4.15 총선이 부정선거로 밝혀지게 되면은 당연히 계엄은 선포 과정상 문제가 좀 있더라도 정당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이런 기각은 말이죠, 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부정선거를 인정을 하고 말이죠, 계엄의 정당성을 인정하겠다. 그리고 하나는 부정선거로 인한 계엄의 정당성보다는 계엄의 선포 과정만 불법인지 아닌지 법률과 헌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겠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인정을 하면은 탄핵은 100% 기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금의 헌법재판소의 분위기, 특히 소장 직무대행으로 있는 문형배, 지금 말들이 많죠? 이 문형배의 작태로 봤을 때 부정선거로 인한, 그러니까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계엄의 정당성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계엄 선포의 과정상 절차적으로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보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말이죠,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속셈이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장의 영향력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헌법재판관들의 속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봤을 때 어떤 모종의 시나리오가 있다. 그 시나리오가 뭐냐,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을 하고 조기 대선으로 가는 길을 만들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해석이 전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헌법재판소는 지금 심리를 이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심리 결과로 볼 때에 이 체제 전쟁 내지는 어떤 이념적 상황, 이런 것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고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재명이가 대법원에서 말이죠 100% 유죄인데도 무죄가 되는 세상이죠. 50억 클럽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이거 참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현재의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한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국회를 통과했던 탄핵소추 원안에는 내란죄가 들어있습니다. 그 내란죄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하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말이죠. 뭐 합의 이런 것이 없이 피청구인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항변권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말이죠.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 친북 성향의 국가관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죠? 그 헌법재판관의 동생, 남편, 이 사람들이 말이죠. 전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100% 이제 친인척 이해충돌 사건이죠. 이해충돌 사건이라 해봐도 사유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재책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은 본인이 재책 또는 기피 사유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되는데 양심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재판의 그 핵심 사안 중에 하나죠. 부정선거 유무를 확인하자고 그랬는데 그것을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기 전에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가장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입니다. 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면은 대통령도 무조건 기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하지 않고 왜 대통령을 먼저 서두르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이상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그 믿을 국민이 또 수용할 국민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100%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좌파들 외에는, 반국가 세력 외에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젊은이들이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내란과 혼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 이제 말이죠. 북한이 이 호기를 놓칠 리는 만무한 것 아닙니까? 특히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어떤 식으로 북한과 거래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말이죠.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을 두렵게 생각하면서 법과 원칙과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심리하도록 기도하며 외쳐야 된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